본인이 가지고 있는 목주름이 가로주름인지 세로 밴드인지 잔주름과 피부결의 문제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하루 종일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 목 앞쪽에 피부가 접혀 있는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가 목에 주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느 날 거울을 보다 보면 갑자기 목이 너무 늙었다라고 느끼시는데요. 사실 조금씩 누적된 변화들이 어느 순간 한꺼번에 눈에 띄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피부코치 채쌤, 피부과 전문의 최재병 원장입니다. 오늘은 얼굴만큼은 아니더라도 은근히 신경은 쓰이는데 막상 제대로 관리하지는 않는 부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목주름인데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듣거든요. 원장님, 얼굴은 제가 관리를 잘한 것 같은데 목이 너무 짜글짜글하고 나이가 들어 보여요. 사실 목은 얼굴이랑 완전히 따로 떨어진 부위가 아닙니다. 얼굴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관리를 할 때는 대부분 얼굴에서 딱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클렌징도 얼굴까지는 열심히 하고 보습도 얼굴까지는 열심히 바르지만 아래로는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얼굴보다는 목에서 먼저 나이의 흔적이 도드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은 왜 목주름이 잘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로 나눠서 목주름을 해결해야 하는지, 생활습관과 홈케어로 어디까지 관리가 되는지, 그리고 병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지까지 목주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주름은 왜 얼굴보다 잘 생기는 것 같을까요? 그저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목이라는 부위 자체가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일상에서 받는 자극도 얼굴과는 꽤 다르거든요. 일단 목 피부는 얼굴보다 얇고 예민한 편임과 동시에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움직이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고개를 들었다 숙이고 좌우로도 돌리고 잠을 잘 때 눕는 방향에 따라 눌리기도 하고요. 핸드폰을 볼 때마다 아래로 꺾이는데 이런 동작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반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스마트폰을 3시간만 봐도 그 시간 동안 목은 계속 아래로 꺾인 채로 있는 겁니다. 반복적인 접힘이 그만큼 많은 부위라는 얘기죠. 게다가 자외선 노출도 굉장히 많습니다. 얼굴만큼 자주 햇볕에 노출되는 부위인데 보호는 훨씬 덜 받게 되죠. 결국 손상은 많이 받는데 관리는 적게 받는 그런 부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느 날 거울을 보다 보면 갑자기 목이 너무 늙었다라고 느끼시는데요. 사실 조금씩 누적된 변화들이 어느 순간 한꺼번에 눈에 띄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목주름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목주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목주름이라고 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목주름의 유형에 따라 원인도 다르고 접근 방법도 많이 달라집니다. 목주름은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이해를 하는데요. 물론 섞여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지만 각각의 유형을 알아야 복합적인 경우에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가로로 굵게 있는 목주름입니다. 가장 흔하게 보이는 형태로 목 앞쪽에 가로선처럼 굉장히 깊게 패여 있는 형태이죠. 나이가 들면서 더 깊어질 수는 있지만 꼭 나이가 많아야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20대 중반이신데도 목주름이 벌써 신경 쓰인다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유전적인 요인 또는 자세 습관의 영향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로로 도드라지는 밴드 타입의 주름인데요. 목 앞쪽에 힘줄처럼 세로로 선이 서는 경우인데 단순한 잔주름이랑은 결이 좀 다릅니다. 넓은 목근이라고 불리는 근육의 긴장이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턱을 꽉 깨무는 습관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목에 힘이 자주 들어가시는 분들에게는 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말을 할 때나 힘을 줄 때 목에 힘줄이 두드러져 보이신다면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자글자글한 잔주름입니다. 피부 전체가 매우 얇아지고 건조하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쪼글쪼글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샤워 후에 목 피부가 굉장히 당기고 건조한 느낌이 드신다면 이 유형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조한 피부나 햇빛에 의한 광노화 그리고 피부 장벽의 문제가 한꺼번에 얽혀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로선이 중심인지 세로 밴드가 중심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잔주름이 중심인지를 먼저 나눠서 파악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목주름 관리라고 하면 크림이나 또는 시술적인 걸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솔직히 그보다 먼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자세 교정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노트북 사용 시간이 굉장히 길고요. 핸드폰을 볼 때도 아래로 보고 책을 읽을 때도 고개를 숙이고 노트북을 할 때도 아래로 또 하루 종일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 목 앞쪽에 피부가 접혀 있는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고개를 15도만 아래로 숙여도 목에 가해지는 하중이 2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얘기도 있을 만큼 자세가
자세가 목에 주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목이 접히는 습관이 가로 목주름을 더 두드러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핸드폰을 할 때도 조금 더 위로 들어서 보고 모니터를 눈높이에 맞추고 독서대나 노트북 거치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세의 교정은 비단 목주름 때문이 아니더라도 목 디스크와 같은 현대인의 고질병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마 미간에 생기는 표정주름과 마찬가지로 목주름 역시 하루 이틀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매일의 움직임이 축적되어 생긴 결과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선크림은 아주 잘 바르고 계시죠? 근데 혹시 어디까지 바르고 계신가요? 대부분 얼굴에는 굉장히 꼼꼼하게 바르시지만 귀찮거나 또는 옷에 묻는 것이 싫어서 목에는 바르시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목은 얼굴과 함께 햇빛에 노출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지만 보호는 훨씬 덜 받으니 햇빛에 의한 광노화가 쌓이기 쉬운 환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장시간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거나 평소 일자리가 창가 바로 옆에 있는 경우에는 더욱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2012년에 NEJM이라는 매우 유명한 학술지에 25년간 트럭 운전을 한 운전기사의 오른쪽과 왼쪽 얼굴이 엄청난 노화의 차이를 보이는 사진이 발표되어서 자외선이 피부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면 자외선이 피부 탄력 저하와 주름 생성에 얼마나 안 좋은지를 잘 알 수 있죠. 선크림은 단순히 얼굴 화장이 아니라 피부 노화 예방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방은 얼굴에서 끝나지 않고 목까지 내려와야 완성이 되겠습니다. 목에 뭔가 바르는 게 답답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선크림의 제형을 바꿔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완벽하게 바르는 것보다 빠뜨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얼굴은 열심히 관리했는데 목이 거칠고 주름져 보이면 전체 인상이 생각보다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선크림 얘기가 나왔으니 이번에는 스킨케어 성분 쪽으로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목에 항산화 성분과 레티노이드 같은 성분들을 써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써도 됩니다. 다만 목은 생각보다 예민한 경우가 많아서 농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자극감이 강한 제품은 홍조, 각질, 따가움을 비롯한 자극 반응을 심하게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는 발라도 괜찮았는데 목에 발랐더니 빨개지고 따가웠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레티노이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목에 레티노이드 성분의 연고들을 쓸 때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매일매일 바르지 마시고 아주 소량으로 주 2회에서 3회 정도만 시작을 하시고요. 반응을 보았는데 괜찮으시면 천천히 횟수를 늘리되 반드시 보습제와 함께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극이 생기면 참으면서 계속 바르시지도 마시고요. 일주일가량 쉬었다가 피부가 회복되면 다시 한번 도포를 시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는 동안에도 목 자세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너무 높은 베개를 쓰거나 목이 과도하게 꺾이는 자세로 자거나 상체를 웅크린 채로 자는 습관이 있으면 목 앞쪽에 접힘이 반복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 앞쪽에 접힌 자국이 오래 남아있는 분들은 베개의 높이나 또는 수면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베개가 무조건 낮아야 된다 또는 높아야 한다 이렇게 결정 내릴 수는 없겠고요. 체형마다 다르고 내가 똑바로 주로 누워 자는지 아니면 옆으로 자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목이 과하게 꺾이지는 않고 편안한 정렬이 유지가 되는가, 그것이 핵심이겠습니다. 이번에는 목에 생기는 세로주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목에 생기는 세로주름은 피부 문제로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 근육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만히 있으실 때는 덜한데 말하거나 힘을 줄 때 목 앞쪽으로 힘줄 같은 게 두드러져 보이는 경우에는 단순한 피부 잔주름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목 앞에 있는 광경근이라는 근육의 긴장이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턱을 꽉 깨무는 습관이 있거나 집중할 때 목에 힘이 자주 들어가시거나 긴장하시면 턱선과 목이 붓는 분들에게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운전을 하거나 컴퓨터를 할 때, 심지어 사진을 찍을 때 긴장하면 목에 힘이 들어가는 분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본인은 그냥 무표정이라고 느끼는데 실제로는 턱과 목에 늘 힘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로밴드가 고민이신 분들은 턱에 힘을 빼는 습관, 긴장을 자각하고 목과 어깨에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근육에 의한 세로주름이 심한 경우에는 보톡스 시술 역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원인이 되는 근육의 긴장도를 완화시켜서 주름을 많이 줄여줄 수 있거든요. 목 크림만 열심히 바른다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글자글한 잔주름처럼 건조함과 피부 노화가 중심인 경우에는 기본 보습 루틴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목 전체적으로 탄력이 떨어지고 자글자글한 잔주름이 생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습과 햇빛 차단에 신경을 꼭 써야 합니다.
목은 얼굴보다 피지선이 적어서 굉장히 건조해지기가 쉬운데요. 얼굴만큼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분 유지력이 떨어지고 장벽은 약해지고 잔주름은 더 두드러져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화장품을 꼭 목 전용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극이 적고 꾸준히 바를 수 있는 보습제면 충분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보습제는 샤워 직후 3분 이내로 바로 바르시는 것이 좋으며, 많이 건조한 분들은 샤워 후가 아니더라도 심한 건조감을 느낄 때마다 여러 차례 덧발라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오래 샤워하시거나 긴 시간 탕목욕을 하는 습관도 이런 건조감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함께 꼭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개선 방법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생활 습관의 교정이나 보습, 선크림, 항산화 성분을 사용하거나 레티노이드 같은 홈케어를 하는 것도 주름 예방에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깊게 패인 가로주름, 그리고 뚜렷한 세로 밴드, 그리고 탄력 저하가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홈케어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주름 유형에 따라 약간씩 접근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먼저 가로로 깊게 패인 선은 어떻게 해서든 채워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물성이 매우 묽은 필러를 깊게 패인 부분을 따라 조금씩 채워주는 방법이 가장 추천되고 있습니다. 세로주름은 피부 표면보다는 근육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럴 때는 보톡스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목을 치켜 올렸을 때 굵은 밴드 형태로 두 개의 밴드가 보이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따라 보톡스를 맞으면 빠른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잔주름은 콜라겐의 저하와 수분 부족에 의한 증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조금 빠른 호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콜라겐 부스터를 뭉치지 않게 골고루 깔아 놓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장기간의 호전과 예방을 위해서는 리프팅 장비를 이용한 시술을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목주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목은 얼굴의 연장선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햇빛이나 외부 자극에 노출이 되는 정도는 다른 몸 부위보다 얼굴에 가깝기 때문에 관리도 얼굴과 같이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주름은 생활 습관, 반복적인 자세, 자외선, 건조함, 탄력 저하, 근육 긴장과 같은 매우 많은 요인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이미 생긴 목주름의 치료를 위해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목주름이 가로주름인지 세로 밴드인지 잔주름과 피부결의 문제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각각에 따라서 접근해야 할 개선법이 다르기 때문에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는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히 상담받아보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코치 채쌤, 피부과 전문의 최재병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